50대에 빈손이 된 이유? 38살에 시작된 조용한 퇴출의 신호.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저 어느 날 익숙한 자리에 앉아있던 내 이름 썩 자가 명단에서 빠진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시작이었구나. 내가 밀려나고 있었던 거구나. 요즘 50대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걸로 노후를 책임지라니요. 더 무서운 건 그 퇴장 준비가 이미 38세 그쯤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회사 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점점 후배들이 전면에 나서고 상사는 예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엔 당신의 결제 없이는 돌아가지 않던 시스템이 어느 날 보니 당신 없어도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조용한 퇴출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왜 50대에 빈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왜 38세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50대들의 공통된 현실이자 앞으로 그 나이가 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사례, 39세의 조직 밖으로 밀려난 김 과장의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던 성실하고 야망도 있던 직장인이었어요. 팀장까지 승진하고 커리어도 탄탄했죠. 하지만 39살이 되던 해 인사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부서는 아니었고 본인의 역량과도 맞지 않는 자리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죠. 후배들에게 자리를 열어줘야 하니까. 당시 그는 이게 잠깐일 거라 믿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어요. 2년을 더 버티다 결국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수입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 조용한 인사이동이 내 퇴직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다는 걸. 전문가 인사이트 1 직장인의 유통기한은 38세부터 줄어든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기업 중간 관리 자급의 평균 정년은 실제로 45세 전후입니다. 공식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38세 전후부터 퇴출 구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40대 초반인데 그 전에 인사이동, 역할 축소, 평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직장인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 사례, 50대에 경비로 다시 출근한 전무님. 한때 대기업에서 전무로 일했던 이모 씨. 정년이 보장된 자리였지만 회사가 희망퇴직을 유도하면서 49세에 자진 퇴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는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커피숍, 치킨집, 부동산까지 3번 사업을 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그가 했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직원은 있었는데 사업가는 아니었던 거죠. 나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55세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긴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사 밖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40대에 반드시 고민하라. 퇴직 후에 고민하면 너무 늦다. 전문가 인사이트 이퇴직 후 첫 3년이 운명을 가른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점은 바로 퇴직 직후 3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돈을 써야 할 곳을 몰라 실패를 반복합니다. 특히 자영업 실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원인 1순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최소 2년 전부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권합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매달 고정 수입이 얼마나 확보되는가? 사회적 관계는 어떤가? 나는 무엇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38세의 주식으로 퇴직 준비한 박 대리. 반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어요. 중견기업 박 대리는 38세에 회사에서 변화의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주식과 ETF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꾸준히 장기 투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50대 초반의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경제적 여유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나를 언제든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준비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제 우리 모두 막연한 불안을 넘어서 실질적인 준비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현실 직시하기. 나는 언제까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나의 직무는 5년 후에도 존재할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수입 다변화 시도. 지금은 월급만으로 살아가지만 작은 부수입이라도 하나씩 만들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배달, 중고거래, 투자 등 뭐든 작게 시작해보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회사를 떠난 뒤 세상과 단절되면 진짜 외롭고 무너집니다. 동호회든 지역 커뮤니티든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돼 있어야 해요. 마무리하며 38세에 그 신호를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바보였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게 조용한 퇴출이라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빈손으로 남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우린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노후는 회사가 아닌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적인 공감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50대의 빈손으로 남지 않기 위해 그리고 38세부터 시작된 조용한 퇴출 신호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1. 조용한 퇴출 신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자신에게 조용한 퇴출 신호가 오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 안에서 나를 밀어내는 신호는 대개 다음과 같아요. 중요한 회의에서 점점 빠짐, 핵심 업무에서 배제됨,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소, 교육이나 연수 대상에서 제외됨, 업무 성과 평가가 갑자기 낮아짐.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스스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2. 50대 노후 대비 돈 준비에 관한 현실적 팁. 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50대가 되어 빈손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재무계획 부재입니다. 은퇴 후 최소 20년은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평균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의료비,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는 건 위험해요. 예를 들어 박대리 사례처럼 주식 ETF를 활용해 꾸준히 배당을 받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자산의 3,050%를 안정형 자산에 분산하라고 권합니다. 둘째, 긴급 자금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의료비 같은 블랙 스완 상황에 대비하려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해요. 셋째, 연금 및 보험 점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실손보험 같은 보완책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50대 이상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필수적이에요. 3.
재취업과 자기개발 어떻게 준비할까? 50대라고 퇴직 이후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쟁력인데 이걸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기술 자격증 취득 전기기능사, 용접,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기 쉽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요즘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많아요. 코딩,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은 비교적 나이가 많아도 도전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네트워크 유지 퇴직 후에도 꾸준히 관련 업계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재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모임, 세미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50대들은 계속 배우고 연결돼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4.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 왜 중요할까? 50대 이후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마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와 함께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면서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건강 관리는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은 기본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는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참여를 권한다고 강조합니다. 5.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 사례와 팁. 사례 1. 주식 투자와 배당으로 생활비 마련한 이씨. 이씨는 40대 중반부터 월급의 40%를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50대가 되자 배당 수익만으로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게 됐죠.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큽니다. 사례 2. 자격증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박씨. 박씨는 48세에 직장을 잃고 1년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중소기업 경비팀에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며 재취업에 성공했죠. 그는 40대 후반에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사례 3.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며 건강과 인맥을 유지하는 김씨. 김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졌지만 동네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매주 활동 중입니다.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고 해요. 그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지만 사람과 함께하니 좋다고 말합니다. 6. 주의해야 할 점과 현실적 조언. 한 방을 노리지 말 것. 주식도 부동산도 단기 대박은 환상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투자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병행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정보만 믿기.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가 넘칩니다. 다만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거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38살부터 시작된 조용한 퇴출은 단순히 불행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신호입니다. 50대의 빈손이 되는 불운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회사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작더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